안녕하세요. 강덕배입니다. 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 술을 놓는 등 세밀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은 손과 발이 제공하는 기능이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손의 근육 발달 정도에 따라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달라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크게는 공예와 그림 그리기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마술 같은 것도 손을 이용한 거기는 한데, 그림과 공예만으로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저는 그림보다는 만드는 쪽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만드는 것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만드는 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많이 하지 않으니까 늘지 않는 거기는 한데 처음에 딱 그렸을 때 예쁘지 않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기억이 나는 만들기는 아무래도 종이접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잘 때 색종이를 안고 잘 정도로 종이접기를 좋아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종이접기 책 같은 거 집에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것들 한 번 만들면은 이제 만들고 싶을 때마다 계속해서 접을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해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접는구나를 알아서 그냥 따라서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던 거는 사실 장미 접기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이제 장미향 나는 종이랑 초록색 종이랑 이렇게 있어가지고 장미 접기용 종이를 팔았었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철사까지 같이 사서 막 꽃다발 만들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사실 접는 방법이 아직도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만들려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꽃받침이라고 하죠. 초록색으로 만드는 그 꽃받침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꽃 자체는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많이 만들었던 거는 이제 학접기죠. 원래 1000개를 접으면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죠. 학접기. 근데 이제 저는 100개 정도 접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 부피도 되게 크고 쓸모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물로 드렸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고 간직해 주셔가지고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별접기랑 하갈접기 이것도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별접기랑 하갈접기 둘 다 이렇게 기다란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드는 거였는데 한창 학교에서 정말 많이 접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갈접기는 별접기랑은 조금 다른데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이제 팔면체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왜 하갈이라고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짜 주구장창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종이 종류도 진짜 많이 있어서 막 야광도 있고 반투명도 있고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방학 숙제로 만들기 되게 많이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과자집도 만든 적이 있어요. 과자 막 사가지고 박스로 틀 만든 다음에 거기다 붙여가지고 종이집 만들고 했었는데 원래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자집을 만들려면은 그거를 물엿 같은 걸로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순검적 잡채, 본드 이런 걸로 붙였어가지고 다시 먹지는 못하고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방학 숙제로 제출을 한 다음에 집에 가지고 와서 꽤 오래 집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건 참 신기했습니다. 이게 과자 같은 거 원래 두면은 벌레가 꼬이기 마련인데 잘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꼬이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뭐 쓸 데도 없어서 그냥 버렸습니다. 좀 구경하다가 만든 그게 있으니까 좀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쑤시개로 집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방학 숙제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뭐 특별히 주제가 정해진 거는 아니었고 그냥 만들기 과제였는데 그냥 이쑤시개로 집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하필 이쑤시개로 집을 만들고자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만들고 싶었다는 생각은 기억이 나고 그거를 왜 만들고 싶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쑤시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집을 모양을 만들었었는데 꽤 잘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엄마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지점토 이용해서 첨성대를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점토로 벽돌 하나하나 만들어서 첨성대를 만들었었는데 근데 왜 첨성대에 꽂혔을까요, 이때? 아마 이거 만들었던 때가 선덕여행 방영했던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선덕여행을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제 인생 사극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전통 사극? 사실 선덕여행도 각색 사극이긴 하지만 약간 결이 좀 다르잖아요. 요즘의 각색 사극이랑은. 아무튼 그런 사극이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첨성대도 되게 열심히 만들어서 꽤나 모양이 그럴듯하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점토나 아니면은 도기용 흙 같은 걸로 도자기 만드는 것도 했었는데 미술학원 어릴 때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점토 가지고 뭘 만들거나 했던 게 잦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릇 같은 것도 만들고 막 오브제 같은 것도 만들고 연필꽂이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만든 거를 말려서 물감으로 칠한 다음에 리셋칠 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사하면서 다 버렸는데 예전 집 있을 때에는 그렇게 어릴 때 만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장식장 안에다가 전시를 해뒀었어요. 이사도 이제 최근에 한 거라서 굉장히 최근까지 그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기용 흙으로 만드는 거는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전통 체험장. 옛날에 그 강원도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아시나요? 그래서 고인돌 유적지에 갔을 때 그때 고인돌 축제가 열렸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도자기 만들기 이게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거 물레 돌려가지고 도자기 만들어서 만든 거를 그쪽에서 이제 구워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재밌게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취미 도예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예 공예품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편집샵 같은 데 가면은 되게 많은데 예쁘고 귀여운 것들 진짜 많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도 많이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조각할 수업, 미술 시간에 조각할 수업 같은 거 있어서 그때는 나무판 파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하고 조각칼을 또 꽂혀가지고 지우개 도장 만들기도 진짜 많이 하고 아니면은 지점토를 굳혀가지고 그거를 막 닦는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우개 도장은 그 문방구에 진짜 안 지워지는데 이제 엄청 큰 지우개를 팔잖아요. 막 두부처럼 큰 지우개, 왕지우개.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도장을 파는 것도 재밌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림은 잘 그리는 편이 아니라서 도안이 엄청 기깔나게 예쁜 것은 아니라 예쁜 도장은 아니었지만 그냥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재밌다 하면서 만들었었습니다. 아니면은 그 도장이 아니라 그 조각 만들듯이 지우개를 깎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걸로 어떤 모양을 만들었는지는 딱히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닥 예쁘게 만든 모습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지점토 붙여서 한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근데 왜 했을까요? 지점토가 왜 지점토인지 아시죠? 그거 진짜 종이류를 풀에 섞어서 만든 점토인데 그래서 이제 칼로 깎거나 하면은 그 펄프가 노출돼요. 그래서
조각칼로 깎아도 되게 단면이 예쁘지는 않아요. 깨끗하고 예쁘지는 않은데 이것도 완성품이 기억나지 않는 거를 보니까 그닥 인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되게 쓸데없는 짓 많이 했었네요, 어렸을 때. 그리고 또 십자수. 한창 또 십자수에 꽂혔던 적이 있어서 진짜 많이 만들었었어요. 요즘에도 십자수 전문 가게가 있던가요? 저 길 가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동네에 십자수 전문 가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실도 사고 막 도안도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데에서가 아니라 문방구에서도 되게 조잡하게 파는 거 있었잖아요. 실 있고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천이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사서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은 항상 실이 모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실이 모자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안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칸 사이가 되게 넓으니까 원래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진짜 그냥 X자, 십자 모양이 그대로 보이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뭐라고 하지? 그 여가 수업? 약간 동아리 활동처럼 오후 시간에 신청해서 들어가서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돈을 추가로 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학교 프로그램상 거기에 십자수반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도 하기도 했어요. 십자수 사가지고 그 쿠션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도안도 아직 생각이 나요. 쿠션은 이제 분홍색 프릴이 달려있는 쿠션이었고 도안은 애기 둘이 이렇게 남자 애기, 여자 애기 둘이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런 도안이었습니다. 십자수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스킬자수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문구점에서 이거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는 구멍이 뚫려있는 도안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 스킬자수용 바늘이랑 털실이 들어있어서 도안에 칠해져 있는 색깔에 맞춰가지고 털실을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 묶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사실 힘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도안을 끊어뜨리는 바람에 중간중간 이렇게 비는 경우도 되게 많이 생겼었습니다. 이거를 사실 제 친구가 저 하는 거를 보고 꽂혀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여가 수업 있잖아요? 거기서 이 십자수 동아리가 이 스킬 자수인 줄 알고 신청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스킬 자수는 사실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걸 대체 어디다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긴 했던 기억이 있네요. 방석으로 쓰기도 그러고 액자에 넣었어야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계속 하는 것들 중에는 뜨개질이 있거든요. 저는 뜨개질을 사실 처음에는 대바늘만 했어요. 그래서 친척집 서랍에서 털실이랑 바늘을 딱 발견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인터넷에 하는 법 검색해서 그거 보고 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떴던 게 아마 지갑이었을 거예요. 약간 작은 동전 지갑 같은 거여서 거기다가 단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처음이었고 대바늘로는 주로 목도리 뜨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도 진짜 많이 떴고 그때 꽈배기 무늬에 꽂혀가지고 꽈배기 무늬의 목도리도 진짜 많이 떴었어요. 가운데 엄청 두꺼운 꽈배기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작은 꽈배기 있게 막 그런 식으로 뜨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모아 장갑이나 핸드워머 이런 것도 많이 떴고 이것도 꽈배기 무늬 넣어서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넥워머 라고 하죠? 그 목도리랑 다르게 이렇게 전부 끝이 이어져 있어서 멜 수 있는 거 그것도 만들었습니다. 비니도 만들었었는데 비니라고 하기엔 사실 털모자? 그래서 끝에 이제 털 방울이라고 하죠. 그거 만들어서 달고 막 그랬어요. 이게 사실 어릴 때 만든 것들이라서 엄청 좋은 털실을 사용한 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문방구 가서 산 털실 쓰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되게 무겁고 뻑뻑한 감도 있고 보풀도 되게 잘 일어났어요. 좋은 실이 아니니까. 근데 만든 게 좋다고 막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그때
다 네, 유튜브 보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왔던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도안 같은 거 무료로 공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만들기도 하고, 사실 대바늘로 만든 거는 도안이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아니어가지고 꽈배기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모자 만드는 방법 막 이런 거 찾아서 그거 응용해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모자는 사실 제가 그 Save the Children에서 하는 모자 만들기 봉사 활동이 있었어요. 그거를 몇 번 했어가지고 그때 모자 뜨는 법을 그 도안을 보고 배워서 그거를 응용해서 제가 쓸 털모자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보고 따라하는 거는 나쁘지 않게 했어서 도안이나 영상 보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코바늘 이용한 뜨개질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힘 조절이 안 되어서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좀 뻑뻑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헐렁해서 늘어지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바늘은 이제 한 손에다가 새끼에 실 걸고 엄지랑 검지 사이 이렇게 지나서 잡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잡고 있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엄지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래서 사실 코바늘보다는 대바늘을 좀 더 좋아했던 건데 코바늘로 만들 수 있는 귀여운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바늘에 꽂혀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유튜브 많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예쁜 도안들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메론빵 거북이에 꽂혀가지고 제 엄지를 희생해가면서 먼마르씨 구웠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코 늘어짐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엄청 조잡해 보이진 않아요, 결과물이.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매끄럽고 탄탄하게 잘 하시던데 힘 조절의 꿀팁을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들랑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기는 하지만 쿠키 굽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쿠키가 굽고 싶어져가지고 이상하게 크리스마스에는 쿠키를 구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최근 크리스마스 때는 초코칩 쿠키를 구웠습니다. 이제 얼려 먹는 초코 사가지고 그림도 그렸는데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정석적인 재료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초코칩 쿠키 만들려면은 재료가 따로 있잖아요. 커버처 초코나 막 이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슈퍼 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초코 사서 그거 사서 쪼개요. 이번에는 70% 카카오 초콜릿 그거 사가지고 칼로 잘라서 넣었습니다. 그래도 먹을만해요. 얼려먹는 초코로 농담검이랑 치이카와를 그렸는데 농담검은 사실 나쁘지 않게 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치이카와는 좀 제가 봐도 되게 어설프게 그려지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막 짜비카와라고 놀리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비스코티를 굽기도 하고 스모어 쿠키 굽기도 하고 그때그때 만들고 싶은 것들 만들었었습니다. 항상 이런 걸 만들 때 유튜브에 레시피를 찾아봐요. 찾아보고 만드는데 결론은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막 바닐라 에센스도 넣고 어떤 거를 써야 하고 몇 대 몇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모양새도 괜찮게 나오고요. 되게 맛도 있어요. 동생이 1년에 한 번 만드는데도 매해 실력이 조금씩 는다고는 하더라고요. 매 먹고는 꽤 잘 만들었다 맛있다 칭찬받는데 가장 마지막 쿠키 때 극찬을 해줘가지고 꽤 기뻤습니다. 이게 좀 자주 만들고 싶기는 한데 저희 집에 오븐이 없어가지고 항상 에어프라이어로 만들고 있거든요. 오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둘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타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는 또 바나나 브레드. 근데 바나나 브레드 하려면은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틀을 사이즈가 맞는 거를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 굽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 자체도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엄청 잘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주로 한 접시 요리를 많이 하고 반찬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들고 먹고 치우고 이런 식이라서 엄청 간단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 파스타,
뭐 에그인 헬, 라따뚜이, 뭐 배추찜, 밀푀유나베, 볶음밥? 그리고 샌드위치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만들 시간이 있다면은 종종 많이 해먹습니다. 네, 뭔가 예술적 재능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뭐 그냥 어설프게 적당한 재능만 가지고 있어서 적당한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재능의 저주죠? 오늘은 이렇게 만들기를 좋아하는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떠셨을까요? 오늘 통신이 즐거우셨다면 리뷰 혹은 댓글 혹은 소개란 구글 폼에 의견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덕배 소소통신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 혹은 트위터 X 강덕배 계정을 통해서 빠르게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안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